시간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땐 마치 끝없는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한 오래된 사진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죠. 그분은 손주의 성인식 사진을 보러 오셨다가 문득 자신의 20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치마자락, 환하게 웃는 눈빛.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60년이 지났네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똑같은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흐름을 한탄하며 살고 어떤 이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얼마 전 만난 80세 할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늙어서 오히려 행복해졌다오. 왜인지 궁금하시죠? 처음엔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쫓기며 살았지.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 친구 중 5은 쉰도 못 보고 떠났고 10명은 60을 넘기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80이 넘도록 살고 있잖나.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겠나. 이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만남 이후 저는 노년의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 프로젝트는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성환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7가지 핵심적인 생활 패턴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기 행복을 위한 7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듦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복 습관에 대해 배워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수백 명의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와의 우정을 잃었다.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죠. 특히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 좋은 딸이 되고 싶어서,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어서, 멋진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왔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후회들을 듣고 있자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 하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한 65세의 할머니는 은퇴 후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하셨죠.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기, 옆 동네 새로 생긴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기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주일에 한 번 산책 모임 만들기,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강좌 듣기 같은 것들로 발전시켜 나가셨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글로 적어두세요.
우리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좋은 생각들이 쉽게 증발해 버리죠. 그래서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중요한 것은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고 수시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30분 걷기처럼 실천 가능한 형태로 말이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아침 6시 아파트 뒷산 한 바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42%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그 확률은 더욱 높아지죠. 실천의 힘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루를 80대 20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것으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를 위해 80%, 미래를 위해 2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이죠. 이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신 한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첫 2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하셨답니다. 그중 80%인 90분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고 아침 신문을 읽는 시간으로 보내시죠. 나머지 20%인 30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 시간으로 활용하십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익히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병들어서는 건강을 챙길 시간조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 수명을 평균 5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하신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6개월이 지나자 유연성이 놀랍게 좋아지셨고 1년이 지나자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까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쑥스럽고 창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관리가 꼭 고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무리한 시도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3번 깊은 호흡하기, 하루 3번 30분 걷기를, 일주일에 3번 매일 물 3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하고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케렌시아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소가 잠시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하는 공간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케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문인화를 시작하신 박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서재를 케렌시아로 만드셨답니다. 작은 방 한 켠에 책상 하나와 문인화 도구들을 놓고 매일 아침 2시간씩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죠. 여러분의 케렌시아는 어떤 곳인가요?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화분 정원일 수도 있고 동네 공원의 익숙한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서를 통한 정신적 성장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평균 32% 더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졌죠. 8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신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권을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주의의 착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75세의 수영을 시작하신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영복 입는 게 창피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수영장에 가보니 다들 자기 운동하기 바빠서 남을 볼 겨를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걱정했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생각과 행동을 점개 가지는 것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육체적 나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세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박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켜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주들한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내일은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워보는 거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세대 차이는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7가지 행복의 비밀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20살의 열정, 30살의 패기, 40살의 지혜.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꽃피는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임종 직전에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단 2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충분히 잘 살았다는 담담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작은 용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